제2권 제1편 1 1806년 초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휴가를 얻어 귀국했다. 제니소프도 역시 보로네지로 귀향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로스토프는 함께 모스크바까지 동행하여 자기 집에서 머무르도록 권했다. 모스크바의 종착역 바로 앞 정거장에서 어떤 친구를 만난 제니소프는 이 사내를 상대로 포도주를 3병이나 마셨기 때문에 역마에서 갈아탄 썰매 바닥에 누운 채로 길이 울퉁불퉁한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잠을 깨려고 하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는 로스토프도 모스크바가 가까워짐에 따라 차차 마음이 들떴다. 이제 곧 이런 한길이며 가게들이며 가게에 버려놓은 빵이며 가로등이며 쌍마차 같은 건 이제 정말 질색이다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시의 관문에서 휴가 귀국의 수속을 끝내고 모스크바로 들어선 것이었다. 제니소프 다 왔어. 에잇 아직도 자고 있군. 마치 썰매의 속력을 빠르게 하려는 것처럼 그는 온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제니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가 쌍마차 마부인 자하르가 늘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네거리 모퉁이다. 저런 바로 그 자하르가 서 있군. 말도 그대로야. 저것은 당밀 과자를 팔던 가게군. 다 왔나? 여봐, 어느 집이십니까? 하고 마부가 물었다. 저기 저 맨 첫 번째에 있는 커다란 집이야. 내게 저 집이 보이지 않을 까닭이 없겠지. 저게 내 집이다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 저게 내 집이란 말이야. 제니소프, 이제 곧 도착이네. 제니소프는 머리를 들고 기침을 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드미뜨리 하고 로스토프는 마부석에 앉아있는 하인에게 말했다. 저건 우리 집 불빛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서재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두들 자지 않고 있는 것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그렇고 알겠나? 잊어서는 안 돼. 곧 새 뱅그릇가를 꺼내줘야 하는 거야. 하고 갓 기르기 시작한 윗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로스토프는 덧붙였다. 자, 빨리 달려. 하고 그는 마부에게 소리쳤다. 어이 일어나 바시야. 하고 그는 또다시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제니소프에게도 말을 걸었다. 어이 이것 봐. 빨리 몰아. 술값으로 3루블리 줄 테야. 빨리. 로스토프가 소리쳤을 때 썰매는 벌써 현관 앞의 마차대는 곳에서 새 집 앞까지 와 있었지만 그는 어쩐지 말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드디어 썰매는 마차대는 곳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꺾였다. 로스토프는 자기 머리 위에 회칠이 벗겨진 낯익은 처마와 입구의 청청대와 복도의 기둥을 보았다. 그는 썰매가 멎기도 전에 훌쩍 뛰어내려 현관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큼직한 집은 누가 안으로 들어오건 어쩌건 할 바 아니라는 듯이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서 있었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모두들 무사할까?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하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잠시 멈추었다가 곧 다시 낯익은 구부러진 청청대를 올라 현관 안쪽으로 뛰어갔다. 언제나 백작 부인이 더럽다고 화를 내곤 하던 낡아빠진 문의 손잡이가 열렸다. 현관 방에는 조가 한 자루 타고 있었다. 미하일로프 노인은 큰 곡식 상자 위에서 자고 있었다. 하이님 뿌옇고 피어 마차 뒤를 잡고 들어올릴 정도의 장사였다. 뿌옇고 피는 앉아서 흥겁으로 집신을 삼고 있었는데 무심코 열린 문 쪽을 보자 그 졸리는 듯하고 덤덤한 얼굴이 갑자기 경악과 환희의 빛으로 빛났다. 아니 이런 도련님, 젊은 백장님. 그는 젊은 주인을 알아보고 외쳤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람. 도련님이 돌아오시다니. 뿌옇고 피는 흥분한 나머지 몸을 떨면서 모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객실의 문을 향해서 냅다 뛰어갔으나 고쳐 생각한 듯 도로 돌아와서 젊은 주인의 어깨에 몸을 던졌다. 모두들 안녕하시냐? 로스토프는 그에게서 손을 빼면서 물었다. 네, 득택으로 모두들 여전하십니다. 지금 막 저녁들을 드셨습니다. 도련님, 어디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모두들 정말 여전하시냐? 네, 그럼요. 모두 득택에. 로스토프는 제니소프의 존재를 말끔히 잊어버리고 누구에게도 자기가 돌아온 것을 알리게 하지 않고는 털 외투를 벗어 던지자 어둑한 큰 호를 향해 뒤꿈치를 들고 뛰어갔다. 여전한 카드 탁자, 여전히 같은 등피가 걸린 샹드리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벌써 젊은 주인을 본 듯 그가 미처 객실에 뛰어들기도 전에 무엇인가 문에서 마구 폭풍처럼 뛰어나오더니 느닷없이 그를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 제3과 같은 것이 제2, 제3의 문에서 뛰어나왔다. 이어 또 포옹, 또 키스, 또 경탄과 환희의 눈물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어디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나타시아인지, 누가 빼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일시에 외치고 짓거리고 키스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 가운데에 어머니가 없었다. 그것만은 그도 알고 있었다. 아니 정말 난 정말 설마 하니 했지. 니콜루시가 내가 어머나 오빠 어디 우리 오빠 꼴려가 아주 몰라보겠군요. 초가 없네. 차를 빨리 나에게도 키스해줘야지. 뭐 오빠 나한테도. 소냐, 나타시아, 빼짜, 안나 미하일로브나, 베라, 노백작이 그를 끌어안았다. 하인이며 하녀들도 방 안에 가득 들어차 왁자지껄하게 짓거려대면서 감탄의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빼짜는 그의 발에 매달렸다. 내게도 하고 그는 외쳤다. 나타시아는 오빠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군복 자락을 붙잡으면서 온 얼굴에 마구 키스를 퍼붓더니 그의 옆에서 뛰어 물러나 염소처럼 한 곳에 서서 뛰면서 금속적인 높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어느 쪽을 보아도 기쁨의 눈물로 빛나는 사랑의 눈이 있었다. 어느 쪽을 보아도 키스를 바라는 입술이 있었다. 소냐는 빨간 비단처럼 얼굴을 붉히고 역시 그의 손에 매달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온몸이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소냐는 벌써 만 16을 지나고 몹시 아름다웠지만 특히 행복과 환희로 흥분한 이 순간에는 더 한층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띠고 숨을 죽이면서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감사하듯이 힐끔 그녀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직도 연방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찾고 있었다. 노백작 부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었고 문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발소리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빠른 걸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로스토퍼가 없을 때 맞춘 그가 본 적이 없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모두들이 그를 놓아주자 그는 어머니 쪽으로 뛰었다.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부인은 흐느끼면서 그의 가슴에 쓰러졌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만 그의 군복의 차디 찬 장식끈에 얼굴을 꼭 밀어붙일 뿐이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온 제니소프는 거기에 우두커니 선 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을 문지르고 있었다. 바실 디 제니소프다는 댁의 아드님의 친구입니다. 의아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백작에게 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했다. 아, 잘 오셨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말고요. 제니소프를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백작은 대답했다. 니콜루시카의 편지에도 있었지요. 나타시아, 베라, 바로 이분이 제니소프시다. 다들 행복스러운 환희에 찬 얼굴들이 수없이 날아와서 제니소프의 덥수룩한 모습을 둘러쌌다. 잘 오셨어요, 제니소프. 하고 나타시아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정신을 잃고 그의 옆으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키스했다. 모두가 이 나타시아의 행동에 당황했다. 제니소프도 또한 얼굴을 붉혔으나 그래도 10번 웃음을 띠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제니소프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방으로 안내되고 로스토프 내 사람들은 소파가 있는 방에 모여서 니콜루시카를 둘러쌌다. 노백작 부인은 잠시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키스하면서 그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그의 동작, 말, 눈길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환희에 찬 사랑에 넘치는 눈을 한 순간도 그에게서 떼지 않았다. 남동생과 누이들은 형에게 가까운 자리를 서로 다투면서 차지했고 그를 위해서 차며 수건이며 파이프를 가지고 오는 일로 싸움을 하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에 뿌듯한 행복을 느꼈으나 재회의 최초의 한순간이 너무나도 기뻤으므로 지금의 행복이 어쩐지 흡족하지 못한 느낌이 들고 연방 더욱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